채권 개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단기성 자금은 채권 직접 투자가 좋다 그랬죠. 그리고 장기성 구매력은 채권 간접 투자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직접 투자는 채권을 내가 그냥 직접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애플이 발행한 채권이면 내가 애플이 발행한 채권을 그냥 사는 겁니다.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이면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을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원금이 보존된다는 거. 만기까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만기 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도 있죠. 채무 불이행의 리스크. 예를 들어서 철이형이라고 하는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샀어. 그리고 회사도 나름 괜찮아 보여. 그래서 샀는데 파산을 했어. 이렇게 될 경우 그냥 휴지 조각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사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확히 아는 애들만 사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큰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현재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투자소득세로 편입이 된다면은 소득에 대해 3억까지 22%의 세금이 있고 3억 초과하면은 27.5%의 세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는 주식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으로 연기되지 않는 한은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메리트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직접 투자의 장점은 원금 보전이죠. 그리고 단점은 채무 불이행 이거고, 그럼 간접 투자는 뭐냐? 간접 투자는 펀드나 ETF 같은 걸 사는 거예요. 채권 펀드나 채권 ETF.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분산 투자죠. 어떤 한 회사가, 어떤 한 국가가 채무 불이행을 실행을 해도 전체 비중 내에서의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원금이 크게 잃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리스크 대비 이자가 높아요. 왜냐하면 그 펀드 매니저가, 그리고 회사가 여러 가지 고위험이지만 고이자인 그런 채권이랑 저위험, 저이자 채권을 잘 혼합을 해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리스크 대비해서는 이자가 높습니다. 이 직접 투자는 이런 원금 보전이 확실히 되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낮은 채권의 경우에는 이자도 굉장히 낮아요. 지금 미국 재무부 채권은 이자율이 이렇잖아. 인플레이션보다도 낮잖아. 요게 차이예요. 다만 단점도 있죠. 단점, 가장 큰 단점은 원금 보전이 안 된다는 거. 채권 ETF는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 떨어진 겁니다. 원금 보전이 되지 않아요. 만기가 되는 채권들을 계속 갱신하면서 새로운 채권을 사면서 펀드가 돌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금 보전, 만기까지 기다려서 원금 보전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 채권 ETF도 만기 도래형 채권 ETF라고 하는 게 나오긴 했는데, 이건 이제 특이 케이스고 기본적으로는 원금 보전이 안 돼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국내에 올라온 채권이죠. 미국채 10년물 채권. 근데 이 국내에 올라온 국내 증권사에 올라온 채권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채를 산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선물 ETF밖에 없어요. 선물 ETF밖에 없기 때문에 이자가 없고 파생 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운용 보수가 높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같은 게 다 적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에서 살 게 아니라면은 큰 의미가 없고, 만약 나는 직접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이 채권 찾기에 가시면은 미국 재무부 채권, 그러니까 미국채도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네, 지금 보시면은 증권사마다 다 방식은 다르니까 항목은 다른데 미국 국채도 다 직접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원금 보전 되고 싶고 낮은 이자율이라도 받으면서 단기성 자금을 보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 국채를 직접적으로 사면 됩니다. 그 외에 회사채는 굳이 사야 될 필요가 없어요. 회사채는 어차피 이자율 약간 더 높은 정도인데 채무 불이행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단기성, 중기성, 현금성 자산이란 포지션으로 보관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회사채는 살 필요 없고 미국 국채 또는 한국 국채를 산다는 전제하에 증권사에 가면은 다 이렇게 채권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간접 투자를 하면 되는데, 간접 투자를 한다면은 저는 무조건 미국 국채 ETF를 사는 것을 추천드려요. 가장 단기적인 국채가 iShares에서 나눈 1년에서 3년짜리 채권 ETF가 있는데, 이게 그 단기적 구매력을 보관하는 가장 기본적인 채권 ETF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5년 동안의 변동률이 굉장히 적어요.
5년 동안의 평균적인 가격이 84달러고 올랐을 때도 86달러대고 내렸을 때도 뭐 81달러에서 82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구매력이 변동이 굉장히 없죠. 그래서 한 1년에서 3년 정도의 단기적인 구매력을 보관할 생각이다 하면은 요 아이쉐어즈 채권 ETF가 가장 적합한 간접 투자 수단입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중기적인 구매력을 보관할 거야 하는 경우에는 IEF라고 하는 7에서 10년짜리 중기 채권 ETF가 있어요. 요게 이제 아까 말한 이 1에서 3년짜리 채권보다는 조금 더 중기적인 채권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아시는 20년 이상의 장기 채권 ETF인 TLT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채권을 단기적인 구매력을 보관하는 현금성 자산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이렇게 장기적인 구매력을 보관하는 채권으로 굳이 우리가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단기성 자금을 보관하는 현금성 자산으로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달러고 하나는 채권입니다. 이게 단기성 자금을 보관하는 현금성 자산 중에서 예금 적금을 제외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양대장이에요. 한국인 입장에서는 외환인 달러도 일종의 투자 자산이 되죠. 그래서 달러와 채권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달러는 보통 언제가 좋으냐?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시기. 이때가 좋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기. 그러니까 나는 1에서 3년 정도 또는 2에서 5년 정도인 중단기성 자금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관하고 싶어. 그런데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시기야. 그러면은 달러로 보관을 하고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기야. 그러면은 채권으로 보관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언제나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끝나갈 때쯤 되면은 채권이 일반적으로 달러보다 더 좋아지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끝나갈 때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달러가 채권보다 더 좋아지죠. 그렇게 어느 정도 미리 선반영이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2023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채권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2023년에 금리 인상이 종료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연말 정도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2023년에 채권이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주식시장이 조금 불안하다고 하는 거는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은 기업은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럼 기업은 수입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마이너스 요소죠. 반면 채권은 현금 흐름이 없죠.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성 자금을 보관한다는 그 포지션을 기본적으로 숙지한 상태에서 달러는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시기에 조금 더 적합한 단기성 자산이고 채권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기에 조금 더 적합한 자산이다. 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